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그냥 습관처럼 스크롤을 내리신 적은요? 걱정이 될 때, 뭔가 불편할 때, 나도 모르게 먹을 것을 찾거나 영상을 틀거나 핸드폰을 집어든 적은요? 이건 특별히 의지가 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할 때마다 반복했던 아주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뇌를 바꿔온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불안을 감지하는 순간 즉각 반응합니다.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순간 논리적 사고와 집중력,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주의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분열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쾌락과 안도감을 주는 도파민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도파민에 대해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행동을 해서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질 때 정말 많이 분비가 되고요. 나중에 이 도파민이 나오게 했던 그 행동을 또 실행할 확률을 높아지도록 해요. 뇌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우리 몸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도파민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도파민 중독이란 표현을 쓰냐? 앞서 말한 대로 이 도파민은 매우 강력하게 우리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조절을 해줘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도파민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판다, 내가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이 이 사람들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게 한다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르게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지난 100년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서비스와 상품으로 정말 경쟁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과자, 음료, 이런 초가공식품, 그리고 틱톡, 쇼츠, 릴스와 같은 쇼폼 형태의 컨텐츠들이에요. 이렇게 빠르고 편안하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은요, 반작용으로 우리의 뇌는 빠르게 이 분비된 도파민들을 제거하고 또 도파민들이 달라붙는 그 수용체의 개수 자체를 줄여버려요. 이게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분비된 도파민들이 감소하면요, 오히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와 지루함, 짜증, 그리고 심지어 고통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또 빠르게 이 도파민을 얻는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뇌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완전한 중독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할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것으로 손이 가는 패턴. 이 흐름을 끊는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실제 실천되어 몸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고 체험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무언가에 과도하게 몰입할 때 우리의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얕고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전두엽의 기능은 더욱 흐려집니다. 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뇌가 됩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작게라도 실천하기 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식 호흡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잘못된 복식 호흡은 호흡을 할 때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교감신경을 더욱 항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복식 호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반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심호흡을 하면 된다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로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배와 가슴이 한 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즉 한 번 숨을 들이마실 때 평소보다 많은 양이 천천히 가슴과 배로 들어오게 하고, 날숨은 반대로 천천히 숨이 나가게 한다고 생각하면 따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먼 산이나 먼 하늘을 보면서 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10번 정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쉬는 한숨도 어떤 의미에서는 심호흡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한숨이나 심호흡 등의 긴 호흡을 통해서 불안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의 항진이 서서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도 연습을 하되, 위기 상황에서 잘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복식호흡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 곳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호흡을 통해,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나 더 많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뇌와 몸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심한 중독으로 가는 흐름을 막고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근원적 치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몸과 뇌만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삶 속에서 영적 상태가 회복될 때 진정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근원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근원이 치유되고 근원적 힘을 얻으며 근원적 사명이 회복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